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저 테슬라 9일 연속 상승 중이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쌍끌이라고 하는 주제 다뤄봅니다. 저 그리고 독보적인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변별력 한번 살펴볼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8일 연속 상승하고 이제 9일차, 10일차까지 내다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시장은 좀 조정 국면이 좀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큰 조정이 아니고요. 약간씩 조정받는 모습인데 그 중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플러스로 오늘 또 상승, 애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마소부터 좀 보면 0.51% 빠졌습니다. 사실 마소도 꾸준하게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소 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고요. 애플 보니까 0.25 살짝 상승했습니다. 애플 뭐 계속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세요. 오늘 엔비디아가 1.82%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 뭐 고점이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손바뀜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프로핏 테이킹이죠. 다들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화 시켜야겠다. 수익한 걸 가지고 테슬라도 사고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상대적으로 이 상승 여력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주식으로 갈아탈 수가 있죠. 또는 현금 보유를 더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는 헤지 펀드도 많죠. 자, 어찌됐건 엔비디아는 지금 그런 그 고점 논란 속에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나 그렇게 빠지면요,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엔비디아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지금 계속 또 며칠 연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0.71% 살짝 빠졌습니다. 이건 뭐 그냥 마소와 함께 조정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타가 오늘 2.16% 조금 더 빠졌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은 0.58% 오늘 또 살짝 빠졌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0.38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아직 사실 장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 시간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플러스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장중에 무려 $260 가까이 갔습니다. 259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자, 그때 또 공매도들이 막 또 이 내리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어찌됐건 259 거의 260을 터치하고 내려왔다. 자, 굉장히 고무적이죠. 흐름이 잘만 나온다면 충분히 이 지속적 상승, 즉 오늘까지 8일째 상승이에요. 내일도 오르게 되면 9일째, 그리고 모레면 10일째인데 10일째 연속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언론들이 크게 다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모멘텀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조정 국면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시장이 지금 이 기대감은 뭐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제 9월부터 해서 3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내년까지는 더 많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2부 때나 제가 이 내일 정도 또 따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찌 전반적으로 이 현재 시장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좋으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 기록들을 깨고 있죠. 그 깨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정이 살짝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뛰어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위에 타이틀도 좀 보시게 되면요, 핑크빛으로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dethrone Tesla's single stock ETF king with the 400% rally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요, 이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왕자의 자리에 끌어내렸는데, 그게 지금 어떤 분야에서 끌어내린 거냐? ETF. 여러분 아시죠? 이 ETF에 이 소위 이 돈이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에게 항상 1등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이 자금이 테슬라보다 더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자, 그게 무려 엔비디아 이 단독으로 봤을 때 한 400% 이상의 랠리를 보이거든요. 지금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요, 보시면 5일년까지 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프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특히 2024년 올해인데 올해 쭉 오르다가
또 이 4월달, 5월달 사이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어떤 거냐면, two times long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ETF가 있는데 2배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2배씩 뛰어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 1.5배짜리, 또 2배짜리, 3배짜리, 뭐 5배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국 분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한국 분들, 이거 한편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너무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 보면 굉장히 그런 뭐 2배짜리, 3배짜리. 제 주변에 이게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3배짜리, 4배짜리 이런 거 잘 안 해요. 보통 보면 그냥 본 주식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면 테슬라, 뭐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원래 주식을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사모아가고 이런 거지. 사실 한국 분들처럼 한 방에 크게 벌기 위해서 3배짜리 넣고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사실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업앤다운도 심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나타났을 때 떨어지게 되면요, 그거 멘탈 버티기 힘들거든요. 일반 본 주식도 멘탈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3배짜리나 하게 되면 3배씩 떨어지는데 감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를 때도 굉장히 힘겨워하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그 중에 엔비디아 이 단독 그 주식 있죠. 한 개. 이 엔비디아 주식을 추종하는 그 ETF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뭐 지금 2배짜리, 혹은 뭐 1.5배짜리, 3배짜리, 뭐 5배짜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보통 우리 반도체를 모아놓은 그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더 많이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붐도 있고, 또 엔비디아가 AI가 붐이 일다 보니까 향후 수년간은 소위 반도체 이 칩 자체가, 관련된 칩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칩이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테슬라를 이 ETF에 자금 들어오는 거에 처음으로 테슬라를 뛰어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관들과, 그리고 연기금 뭐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장기간 투자하는 거. 옛날에는 엔비디아의 포션을 뭐 5%도 떼거나 뭐 3%도 떼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막 10%씩 올려놓고 그러죠. 마치 과거에 테슬라에 그렇게 배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테슬라가 늘 1등이었는데 1등 자리를 밀어내고 본인이 1등하고 테슬라가 2등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또 길게 보면 테슬라의 시대가 또 올 겁니다. 테슬라는 워낙 독보적이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또 이제 자율주행의 흐름을 갖고 와서, 또 그것도 인공지능 바탕이잖아요. 테슬라의 새로운 인공지능의 붐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얼 월드잖아요. 실제 세상에서 적용하는 AI거든요. 그 테슬라가 가장 독보적이죠. 그 테슬라가 그 흐름을 가져오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도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뭐 당연히 테이크오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요, 그냥 이제 서로 1등, 2등을 번갈아 가면서 이 쌍끌이를 하게 될 겁니다.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체 중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이 ETF에서 앞질렀다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왔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 하면서 이거 정말 홀드에 가야 된다. $100 초반 갔을 때도 계속 사모아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둘이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밀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테슬라 시대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미래를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사진에 이분 아시죠? 이분 윌슨이죠. 모건 스탠리의 전설적인 또 이 투자 전략가면서 항상 투자의 전망들 내놓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0% stock market correction이 올 수 있다. 지금 한 10% 정도의 주가 조정 자체가 이게 굉장히 highly likely하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높다라고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한 10% 하락 정도. 이게 이제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개별 주식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평균 한 10% 정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도대체 왜 이 주가가 추가 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했냐?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uncertainty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의 현재 불확실성이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이든하고 현재 트럼프가 있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TV 토론회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을 흘러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세팅하고 있고 그동안 밀고 있었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었으면 이거 틀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요 항상 그런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일관성이 있고 뭔가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면은 이 선거가 첫 번째 텀이 되면요, 이 두 번째 텀도 거의 다 되는 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변수가 발생했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corporate earning입니다. 자,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내놓는데 이 실적이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이 3분기 넘어가서 내놓았을 때에 과연 좋을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ederal Reserve Policy입니다. 연준의 정책인데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유, 한 세 가지 큰 이유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럼 시기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대략 시기는 파란색으로 보세요. Sometime between now and the el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선거 때까지죠. 그러니까 11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7, 8, 9, 10, 11. 그러니까 대략 한 4, 5개월 이 사이에 주식시장이 한 10%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내일부터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앞으로 한 4, 5개월 사이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특히 the third quarter is going to be chopp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going to be choppy. 자, 그러니까 좀 이 파도 치듯이 출렁출렁 거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들이 뭐 크게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10%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자면요, 분석을 하자면, 자, 일단 첫째는 이 윌슨이 사실 이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윌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분석해 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에도 한 2, 3년 동안 많이 분석해 드렸었는데, 윌슨이 아주 잘 맞췄던 때가 22년도였어요. 22년도에 대해서는 아주 뭐 폭락할 거에 대해서 전망이 아주 잘 들어맞았죠. 근데 22년도는요, 맞추기가 되게 예상하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21년도 지나고 22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히 여러분 그냥 과거에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예측은 다 틀렸죠. 특히 23년도에 완전 시장이 폭망할 거다라고 또 예측을 했는데, 근데 1분기부터 첫째부터 뭐 계속 올라버렸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 엔비디아가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따라 올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24년도도 올해도 또 좋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윌슨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돗자리를 이제 치워야 된다. 돗자리, 옛날에는 그냥 돗자리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돗자리를 치울 때가 됐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최근에는 명성이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거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10%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10%가 빠지면 뭐 그게 그렇게 빅딜입니까? 전혀 큰 이슈가 아니잖아요. 10% 빠지면요, 뭐 어때요? 더 담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수가 10% 빠지면요. 개별 주식이 15% 20%도 빠지거든요. 그럼 더 담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향후 한 3, 4개월 동안 불확실성이 있어서 한 10% 빠진다는데 그 10% 빠지면 오히려 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유들이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뭔가 불확실성이 있다. 사실 트럼프가 되면요. 지금 트럼프를 반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주식시장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똑같이 가는 거고요. 별 변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유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corporate earning.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요.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괜찮단 말이죠. 원래 이 빅테크들이 다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도 이것도 조금 설득력이 약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정책은 사실은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있죠. 자, 그렇게 지금 이분이 든 이유들이 그렇게 석연치 않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번스타인의 또 이 애널리스트죠, 이 토니 사크나기가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요, 웨이모와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와 비교할 때에 테슬라가 나은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굉장히 좀 비하하는 그런 오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것에 대한 반박들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지금 보시면요. 오늘 이제 이 CNBC에 나와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토니 사크나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 특히 테슬라만 자율주행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테슬라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다 자율주행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특히 뭘 예를 들었냐? 웨이모를 예를 듭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웨이모가 has been working at this. 웨이모도 이미 이 자율주행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라는 거죠. They've been doing trials since 2012 on self-driv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12년도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테스트하고 실험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2012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천하의 구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웨이모가 얼마나 기술력이 습득됐겠냐 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웨이모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2012년도부터 이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웨이모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그럼 테슬라의 단점을 지적하죠. 근데 사실 테슬라는 웨이모랑 비교했을 때에 한 번도 has not done any public trials라고 합니다. 한 번도 바깥으로 트라이얼 하지 않았지 않았냐는 거죠. 한 번도 밖에서 시도해 본 적도 없지 않냐. 웨이모처럼 밖에서 실제로 지금 웨이모가 자율주행도 테스트하고 또 로보택시를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하고 있고요. 웨이모는 원래부터 과거에 애리조나 지역 있죠. 그쪽이 이제 굉장히 그 길도 이렇게 좀 최근에 막 많이 상대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좀 단순하고요. 그리고 복잡함이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계속 실험해 왔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것도 한 적 없지 않냐? 외부에 내놓은 적 없지 않냐라고 했죠. 자, 이 표현들 중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바깥에 실제로 이렇게 로보택시 주행하지도 않았지 않냐. 근데 웨이모는 많이 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건 뭐 어느 기관의 애널리스트건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테슬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니 사카나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웨이모보다 못한 존재처럼 이렇게 비하를 하니까요. 자, 그 아래쪽에 테슬라들과 또 테슬라 뭐 소위 전문가들 전부 다 이렇게 글들을 막 남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소에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왜 독보적인지, 왜 웨이모나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잡아보겠습니다. 소열 메릿이 우리가 항상 해왔던 얘기를 또다시 리뷰를 했거든요. 자, 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요. 애널리스트들 있죠. 방금 우리가 살폈듯이 많은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흔히 이렇게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사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웨이모 같은 회사들 있죠. 뭐 크루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나 크루즈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경쟁사들이 이 소위 말해서 오랫동안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해 왔거든요. 테슬라보다 더 오래됐겠죠. 특히 웨이모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테슬라를 더 뛰어넘을 것이다. 손쉽게 웨이모가 테슬라 기술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웨이모나 이런 다른 그 과거의 크루즈 같은 경우도 GM에 이미 already offer limited driverless rides. 이미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은 이런 그 애리조나 지역에서 벌써 이미 소위 이 운전자 없이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 하다가 이 지금 그 GM 거는 사고를 크게 치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올 스탑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지만 이 애리조나에서 실제로 이제 돈을 내고 한 것이 애리조나는 그렇게 트래픽 잼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테스트했던 곳은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먼저 이미 시작했고 역사도 먼저 되고 그리고 이미 현재 실제적인 주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뭐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 측에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일이 뭐 대꾸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일론 머스크나 우리가 테슬라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일단 핵심 포인트는요. 자율주행의 핵심 포인트는 스케일러빌리티와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질적인 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에 이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한번 하게 되면 전 미국에 다 뿌릴 수 있느냐. 또 전 세계에 다 뿌릴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어프로치입니다. 즉, 이 자율주행을 해결하는 방법론이 차이가 있는 거야. 나머지 회사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 웨이모건 뭐 다른 회사군요. 근데 테슬라만 독보적입니다. 테슬라만 달라요. 그 접근 방법이. 테슬라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가기 위해서 비전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즉, 이 카메라 베이스도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과거에는 뭐 거기에 라이다 달고 레이더도 달고 다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테슬라는 완전히 그러면 사람의 눈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신경망으로 해서 뉴럴 네트워크 방식과 이 소위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식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쉽사리 이 방식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많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해왔던 길을요.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 그게 불가능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현재 테슬라의 이런 그 가장 핵심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고 방법론인데 지금 테슬라는요. 이 방법론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실제로 지금 뭐 수백만 대가 깔려있는 테슬라 자동차로부터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수백만 대가 매일 실시간으로 테슬라는 이 도로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을 계속 굴리니까 여러 차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주행 하면서 맞닥뜨리는 것들이 이슈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렵게 된 부분을 계속해서 학습시켜서 이제 그걸 극복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즘 업데이트 되는 것마다 계속 빠르게 업데이트 되니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사람처럼 한다, 운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샤오펑 CEO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은 확실히 우리가 꿈꾸던 자율주행이 나올 수도 있겠다로까지 경쟁사의 CEO가 얘기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Unique Data Advantag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이 데이터 사이 경쟁력인데, 웨이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웨이모는 구글 회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테슬라처럼 전 세계에 실제적인 도로 주행에 깔려 있는 차가 없어요. 구글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몇 대 가지고 계속 굴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안에 저장된 지도를 움직이는데, 자, 이게 또 다른 차이죠.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은요, doesn't require pre-mapping. 그러니까 미리 이 소위 지도를 집어넣어서 이 길에는 요렇게 가고 이미 그 기존에 있는 지도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서 기존에 있는 지도를 토대로 해서 움직임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라이다 붙이고 또 이 레이더 붙이는 건데, 노란색으로 하려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지금 붙이고 있는 소위 이 자동차 웨이모나 이런 GM에서 하는 것들 보게 되면요, 위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너무 큼직한 라이다 달잖아요. 그리고 또 레이더도 달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몇십만 불 하잖아요, 다 합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덕지덕지 달고 하니까 모양도 빠지고, 모양도 안 나요, 사실은. 모양도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장비를 그 자동차 윗등에다 달게 되면 이게 당연히 모양도 안 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너무 느리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이 소위 택시 기능이 빠르게 우리나라 총알 택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소위 웨이모하고 이 또 크루즈하고 테슬라 자율주행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같은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가장 빠르게 압도적으로 빨리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크루즈나 웨이모는 너무 느린 거죠. 왜냐하면 이 레이더로 가니까, 그리고 내장돼 있는 지도만 보고 가니까 그것에서 이제 따라가다가 변수가 생겨버리면요, 어쩔 줄 모르고 멈춰 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슬라 자율주행과 다른 경쟁사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도를 넣어가지고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장돼 이미 기존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파악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테슬라의 이 풀셀프 드라이빙은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도로에 액티베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실제로 이제 한 달 프리로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요, 미국 도로에서 어느 도로도 이제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웨이모나 다른 회사들은 딱 애리조나 있죠. 그 도시에만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트래픽도 별로 없는데, 자, 반듯반듯해요. 지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변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외운 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테슬라의 로봇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로봇들의 그 차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로봇들은 그냥 프로그램된 거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된 것만 하니까 자율성이 하나도 없죠. 그럼 또 굉장히 무의미해지거든요. 물론 그런 쪽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된 것만 한다? 그거는 사실 이 인공지능 로봇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저장된 거는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만 시켜버리면 배터리 딱 넣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은 어떤 도로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웨이모나 이런 것들 회사들은요, 그냥 지금 한 특정 지역만 되는 거죠. 지도를 암기시키고 계속 거기 훈련시킨 것만 되는 겁니다. 뻔한 그 길들 있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어떤 상황도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근데 웨이모는요, 대처가 안 돼요. 만약에 새로운 지도를 집어넣는데 여기는 이 건물이 있고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자동차가 이런 게 가고 그 예상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옛날에 크루즈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차가 멈춰서 윙윙 하면서 굉음을 울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지금 뭐냐 이렇게 컴플레인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차가 멈춰서 가지고 뒤에 트래픽이 아침에 굉장히 복잡할 때나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차량을 막아서 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이 소위 단점이죠. 어마어마한 단점이죠.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은 어떤 상황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most situation 그리고 어떤 any road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테슬라 자율주행의 최강점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계속해서 이 진보예요. 발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이 특수한 상황들이 계속 실제로 들어오니까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학습이 되니까 이제는 점점 더 이런 대처하는 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구글 웨이모가 이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 자동차 자체가요, 이 굉장히 그 테슬라는 많은 자동차에 쓸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이 자동차 자체가 벌기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는 게 이미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고 주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또 다른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자신들이 하는 이 애리조나나 샌프란시스코나 요 지역에서만, 특수한 도시에서만 자율주행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공적으로 하는 것도 없잖아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벌써 돈 받고 주행을 하고 있잖아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요, 눈하나 사실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테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무의미한, 굉장히 그게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할 때의 자율주행을요, 사실은 모든 도로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OTA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쫙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을 학습된 걸 넣어주면은 모든 차가 한꺼번에 깔리는 차가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한 달 프리 테스트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쫙 뿌려주잖아요. 근데 웨이모나 이런 거는요, 자동차 하나당 라이다나 웨이모나 몇 억짜리를 그 위에다가 무조건 셋업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찮습니까? 그게 다 달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데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 대량으로 깔 수 있는 그 능력, 그냥 컴퓨터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모든 이 상황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챌린지도 다 가능한 거예요. 앞에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역사가 오래됐고 많이 했고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테슬라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요, 너무 궁색합니다. 그리고 빈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테슬라 FSD가 훨씬 더 대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접근 방식이 이렇게 가야지, 테슬라 방식으로 가야지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인간처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율주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거품 물고 막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훌쩍 갔어요. 자, 오늘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스TV였습니다.